1993년 2월 21일 호주의 한 집에 어둠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이 그린어프 사건은 판사가 세부 사항들을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고 마음 아픈 일이었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가족은 맥켄지 가족으로 엄마와 자녀 3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들이 떠올라 있을 때 다른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어 있었지만 장남인 다니엘은 깨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마당에 차가 끼익하고 세워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다니엘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차를 세운 사람은 미첼로 이미 술과 여러 가지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성인 남성을 앞에 두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쓰러지고 미첼은 앞으로 척척 걸어나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첼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엄마 카렌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카렌에게 자신의 욕구를 풀고 무기를 높이 들어 올려 내리친 뒤 다시 한번 욕구를 풉니다. 그는 몸을 가누고 일어나 계단을 올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아마라와 카트리나가 잠들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미첼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순식간에 2사람을 처리합니다. 그렇게 호주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 만들어졌고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을 보고 기억에서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서는 DNA와 부분적인 손바닥 자국이 다였습니다. 그린어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솔직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옆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직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문단 속에 더더욱 신경 썼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엄마 카렌이 파티 등 여러 곳에서 마주쳤던 인물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여러 번 카렌에게 출근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카렌은 그때마다 거절을 했었고요. 5주의 시간이 흐르고 경찰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미첼을 체포하게 됐습니다만 대부분의 범인들이 그러하듯 그 역시 자신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윌리엄 패트릭 미첼 그는 죄를 자백하고 1995년 최소 20년이 지나고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며 4건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20년 정도의 형량만을 받았었는데 사람들의 항의로 종신형으로 늘어난 거다 하는 이야기요. 어느 날 카렌의 엄마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찾았다. 이야, 널 찾는 사람이 있어. 짧은 머리, 하얀 셔츠. 그리고 미니 치마를 입은 당신 딸의 사진을 받았어. 좋아. 나오면 봐. 이런 편지를 받은 그녀는 얼마나 소름 끼치고 분노하고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교도소를 확인한 결과 그가 수감 중인 곳에서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할 사람에게 기회를 왜 주는지 1도 모르겠지만 2013년 그에게 가석방 신청의 기회가 옵니다. 첫 번째는 거절당하고 9월 2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가족들과 아마라의 친구 등 많은 이들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카렌의 엄마는 4명의 가족을 자신에게서 빼앗아가고 그는 그저 감옥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과 4사람의 희망을 빼앗아가고 그에겐 언젠가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점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1명도 그러면 안 되는데 무려 4명입니다. 4명. 단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카렌의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 그린어프에서 사건이 있었대. 근데 그 나이나 인상착의들이 카렌과 비슷해. 나한테 다시 전화 좀 해줘. 동생으로부터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됐던 시대가 아니었고 카렌의 부모님은 뉴스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며 절대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달받은 이야기에 카렌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쩐지 직감이란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카렌일 것 같다는.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해 여러 이야기들을 질문하고 이내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었으면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야기를 전달받은 부모님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의 가석방은 막혔고 판사는 범행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그는 적어도 최소 20년 이상 석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 법은 3년마다 이 사건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게 여러분, 카렌의 동생분께서 그를 만나러 교도소로 면회를 가셨다는 것입니다. 카렌의 동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미첼이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동생분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 무언지 아십니까?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만나줘서 고맙다는. 내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미첼은 동생에게 자신이 모범수가 됐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이 상황에 이런 말이 가당키나 한가요? 이런 말을 했다는 시점에서 그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죠. 사실 모범수라는 것도 스스로가 원해서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보호 조치를 받고 따로 격리되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동생은 그의 눈에서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젠가 자유를 찾을 것이라는. 나는 당신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 동생분은 그렇게 말하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길 바랬을 것입니다. 미첼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5 형제가 있었고 더러운 옷과 더러운 글을 보고 괴롭히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가 11살일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 어린 시절은 동정합니다. 나 이제 착해졌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는 그가 사회에 나와서 죄를 뉘우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꾸 분노가 일어난다면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세요. 꿋꿋하고 강한 엄마로 가정의 행복과 미래를 꿈꿨을 그녀를
단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앗아간 윌리엄 패트릭 미첼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